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실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거의 뭐 메인은 전화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고 종목 대응 전략까지 또 상세하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0.94% 정도 이렇게 미국 지수에 따라가가지고 우리나라도 0.94%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0.09% 정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너무나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데다가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 나오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쪽은 조금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코스피는 이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윗자리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횡보하거나 멈춰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약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무게를 들다가 근육에 힘이 좀 빠졌을 때 한 번 더 들어 올리려고 하면 힘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해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세 차례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야, 이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이 금리 인하였는데 진짜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이 저렇게 날아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형식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미국 시장이 좋은 거지 우리나라에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어찌됐든 증시는 약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간 만큼 우리나라도 조금 따라가자 주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안심하게 되겠죠. 증시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또 올라가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요.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거의 근접을 해 나가고 있죠. 과거에 올라왔던 2020년도 말쯤부터 2021년 초반까지 올라왔던 이 15만 원대를 이제 거의 넘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만 올라올 만한 기업인가 하면요. 사실은 뭐 성장을 해 나갈 것 같고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가 진행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적자라던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은 좀 안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기대감만으로 앞으로 좋을 거니까 그냥 일단 주가부터 끌어올리고 보자 라는 형태로 이미 단기적으로 땡겨 쓰는 형태 우리가 카드값도 약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나중에 올라가야 될 주가를 지금 먼저 땡겨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 반도체 업종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많죠. 뭐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 관련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상 급등 현상으로 막 점상한가 날아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 지금 벌써 4번째 상한가죠. 지금 점상한가로 이렇게 막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테마들의 지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급락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해서 막 좋다고 생각하거나 와 이거 사고 싶은데 상한가 들어가니까 점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야 이거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살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계속해서 매수 잔량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야 400만 주나 이걸 살려고 줄을 서 있네. 나도 여기 줄 서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잘못 잡으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고 물려있던 사람들도 탈출을 조금 용이하게
영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좋지,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위쪽에 들어가시거나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뭐 물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하루 안에도 몇 번의 수익권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좀 좋아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나쁜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야 단타 수익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런 급등주들, 묻지마 급등이 지금 요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우선주들과 지금 바닥에 있는 동전주들, 적자가 나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년에 감사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거나 이런 기업들 잘못 잡으시게 되면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라든지 무상 감자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막 폭락하는 사태들이 내년 초쯤에 바로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연말 돼가지고 급등이 나온 기업들은요, 안 잡으시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이거는 잡아가지고 뭐 물려있으면 어떻게든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나 연말에 잡으시는 종목들은 물려서 올라오는 기업보다는 내년에 잘못하면은 거래 정지 먹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거나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너무 많거나 뭐 재무가 좀 부실해 보인다 싶은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면은 그런 거는 거들떠보지 마세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평소보다도 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올라온 종목들을 잘못 잡게 되면 진짜 이거는 뭐 상담을 받아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런 좀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는 급등주를 평소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 잡으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 한 번씩 나올 겁니다. 막 10%, 20% 이유 없이 급등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바닥 종목들이 각광받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몰렸다고 너무 고생하고 계셨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계시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종목을 살려고 했던 나의 돈들이 오히려 이 종목이 추가 매수했을 때 훨씬 더 값지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02-3772-0269번으로 요즘 시기가 제가 여러분들 상담받기가 딱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상담받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추가 매수가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어느 가격대쯤에 사는 게 좋은지는 알고 가셔야 되고,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조금 공부하면서 탐구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I 이노베이션이요. 어떤 거요?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고요. 네. 26,000원에 샀어요. 조금 비싸게 샀네요. 네. 일단 이거는 비싸게 산 걸 떠나가지고 회사가 안 좋아요. 그냥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가지고요. 26,000원이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뭐 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26,000원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GI 이노베이션의 재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은데, 그 못 버는 수준이 그냥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못 버는 수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죠. 2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2020년에는 올해 영업이익은 600억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600억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내 돈 가지고 자, 네가 영업을 잘해봐, 내가 네한테 투자를 해줄게 라는 개념으로 원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내 돈 가지고 한번 돈 벌어와봐 했는데 이 기업은 계속 600억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인데 뭘 기대하고 지금 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28,000원이든 2만 원이든 18,000원이든 비싼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뭐가 됐든 간에 비싸요. 이런 재무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이 왜 상장이 됐는가? 기술 특례 산업이라고 해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신약이 될 만한 물질들을 막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 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갑자기 우와 유레카 이런 물질이 있다니, 야 이거면 치매가 극복이 될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후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돈 까먹는 기업이에요. 그냥 계속 연구만 할 거니까 투자자분들 돈 좀 주세요. 우리 돈 다 떨어졌으니까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A씨 돈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진짜 대박 한 방 터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대박 한 방 터지길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도박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혹시? 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박을 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요. 네, 도박은 해가지고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기다릴 거면 괜찮은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을 그냥 대박 한 방 노리고 투자하는 게 이게 어떻게 투자냐? 이거는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네. 차트를 보니까는 26,000원이 조금 비싼 것 같고 지금 20,000원, 18,000원 자리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분석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상장할 때 기술 특례 산업으로 등장이 되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요즘에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 뭐 줄기세포 치료제부터 해서 뭐 유전자 가위 조작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엮여 있다 보니 그러면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 생기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팔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주가가 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도박을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우리 뭐 임상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하면 갑자기 상한가도 가고요. 또는 임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갑자기 그냥 주가가 여기서부터 최근에 이렇게 막 주가 폭락 나왔죠. 10월에 그죠? 저런 식으로 이상급등 급락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에이 나 이거 싫어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그냥 이상급락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시면은 전문가들한테 상담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을 상담받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에 맡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은 애초에 사지 말던가 본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내 인생 운빨에 한번 그냥 걸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안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한 24,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지금 이 상승세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손절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공간 속에서는 최대한 끌고 가보면서 가는 거고요. 최대한 올라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면 되니까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한 24,000원대까지 일단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서 이상 급등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안 간다 싶으면 역시나 손절을 각오하셨다면 저 자리쯤에서는 손절하셔가지고 건강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컴투 쓰고요. 컴투 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65,000에 15%요. 65,000원에 15%요. 예. 비중이 조금만 적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이번에 오를 때 네. 10%를 매도를 했어요. 54,000원에. 매도를 해서 15%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8만 원대 아주 오래 사갖고 네. 추가를 해갖고 65,000원대를 맞춰놓고 55,000원대 오니까 10%를 팔아내고 또 이 와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좀 해야 되려는지. 일단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렀나 봐요. 65,000원까지밖에 안 내려갔다는 게. 네, 8만 원에. 그러니까 8만 원 샀는데 6만 65,000원까지밖에 안 내려갔다는 것은 추가 매수를 막 55,000원대나 5만 원대 이렇게 5만 한 2, 3천원대 이럴 때 막 서둘러서 하셨나 봐요. 맞아요. 5만 2천원대. 맞아요. 이럴 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네. 매수가가 이거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때까지 냅둬야 되는데 사실 추가 매수를 너무 서둘러가지고 좀 돈만 좀 이렇게 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주식 할 때 추가 매수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서두르는 이유가 내가 물려서 그래요. 물려 있으니까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까 행동도 그냥 서둘러서 놔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는 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도 이제 매도를 하신 거는 잘한 선택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신 거고 지난번에 추가 매수도 서두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내려갔을 때 매수한다는 이 개념 자체는 정말 좋은 태도예요. 이 태도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약간 응용을 하고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좀 더 좋은 가격에 기다려가지고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한테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라는 개념은 조금 배우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네, 맞아요. 이제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 건 이제 인내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연구하시고, 조금 이렇게 수련하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65,000원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올라올 때 매도를 진행하신 거는 잘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긴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잘한 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든지 조금 더 올라갔다 가든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표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는 한 58,000원쯤 돼요. 그럼 58,000원쯤 되면은 얘가 다시 또 빌빌빌빌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이제 4만 원에 가깝게 다시 한번 떨어질 텐데, 그게 45,000원일 수도 있고 47,000원일 수도 있고 42,000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만 원에 가깝게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서도 충분히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갔으니까 4만 원이다. 문현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야지. 이러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땡그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내려간 다음에 오긴 왔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4만 원짜리에서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멈추든지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어쨌든 이거는 매도를 진행하신 만큼 4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이 기업이 앞으로 막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할 만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차트도 완전 다 무너졌고 회사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게임 관련주들의 지금 분위기가 당장은 안 좋지만 내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안 좋지만 내년에 좋을 종목은 사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도 그렇잖아요. 내년에 여기가 재개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올해 사놓는 게 좋은 거지 재개발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내년이 좋을 것 같으면 올해 사놔야 돼요. 근데 올해 사려고 하면 이렇게 딱 차트가 안 좋아 보여요. 딱 안 좋아 보이고 주가도 박살나 있고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내년에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사놓고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강하진 않을 거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올라갈 때 한 75,0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한 번 더 낮추고, 올라올 때는 지금 이거 손실 좀 내서 매도를 하셨지만은 다음번에는 아마 손실 난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손실 아파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여기서 나는 수익으로 메워버리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4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7만 5천 원 또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바닥 여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만 원에서 추가하면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자리가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하면서 할 거라면 이번에 배웠잖아요. 5만 원에 안 하고 내가 4만 원 했으면 지금 본전일 텐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서 추가하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4만 원 아니고 25,000원이 추가하면서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시청자님은 물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더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걸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면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죠. 싸게 사야 돼요. 그럼 주가가 내려가는 게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유, 내려가길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렸다고 생각하면 기쁜 게 아니고 슬프고 막 괴롭고 이런 느낌인데, 어차피 살 건데 뭘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어차피 살 건데.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25,000원까지 내려가도 오히려 탈출하기 더 좋아지니까 그냥 추가 매수를 저기서 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탈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4만 원짜리 자리 잡을 때 좀 고민되시면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 네, 몇 시간 보유 중이요? 400원에 네. 15% 보유 중입니다. 그렇군요. 산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산자리가 7월달에 네. 뭐 이게 올 중순쯤, 그러니까 7월 달쯤 이렇게 자리 잡는 거 보고 사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리 잡는 요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하게 알았을 때, 뭔가 2% 부족하게 알았을 때 저런 자리 사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하긴 하셨는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공식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고 주가가 여기 저점인 것 같으니까 사면 되겠지 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이제 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차가 여기 좀 이렇게 옆에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깜빡이 켜고 한 3초 지났으니까 끼면 되겠지 하고 핸드폰 꺾어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뭐 옆에서 속도 내고 오는지 오토바이가 끼어드는지 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몰라. 그냥 핸들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운전할 때 그죠. 그냥 딱 공식대로 그냥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쯤에서 깜빡이 켜고 3번 깜빡 했으니까 핸들 꺾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고 나죠. 그죠. 네. 약간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자리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안 좋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올라갈 만한 힘이 생기거나 그러려면 거래량이 생겨야 돼요. 관심이 생겨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보세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과정이 딱 보면은 무슨 거래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혼자만 우뚝 서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언제는 올라가겠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사서 수익 내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많은 걸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바닥을 안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도 이 바닥을 계단식으로 낮춰가는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면 2만 원짜리가 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이면서 2만 원부터 해서 2만 5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희망 고문하다가 갑자기 또 2만 원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또 11,7천 원부터 해서 2만 원짜리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거기 또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15,000원부터 해서 계속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다 떨어졌다 생각이 들 때까지는 손을 안 대야 되는 종목. 이것도 떨어지는 칼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장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이런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회사 이제 재료를 본다면요. 수소차 쪽인데 전기차가 지금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친환경이 맞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리튬 가격까지 막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수소차 쪽으로 지금은 다시 또 시선이 좀 돌아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쯤에는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한 번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논란이 이렇게 많은 만큼 이제 수소차 쪽에 관심이 가질 거고 특히나 현대차가 수소차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얘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괴로운 상황에 놓여졌는데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시간을 안 보내도 되는데 샀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샀으면은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난 딴 거 해야지 하면 되는 거를 괜히 이거를 지금 잡아가지고 괜히 시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라고 하죠. 일단은 요게 2만 원짜리에서 자리 잡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매수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래량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냅둬놨다가 2만 원짜리쯤이라던가 갑자기 이상 급락이 나오거나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생기면 그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할 수 있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냅둬야 되는 자리. 이거는 지금 관심 종목에도 넣어놓을 필요가 없고 살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거래량 확인하고 전화 한 번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래량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일단 2만 원짜리쯤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건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은 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루닛. 루닛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3,000원에 30%. 이걸 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네, 질문을 딱 보면은 보이고 매수가를 보면 보이고 매수한 자리를 보면 보이고 종목을 보면 보여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고가에 올라와가지고 고가놀이라고 하거든요. 고가에서 막 흔드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수익 나고 있으면 이거 수익 더 낼까요? 어쩔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놓여졌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를요, 진짜 높은 곳에 이렇게 기어 다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어 다니면요, 애가 거기가 무서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기어 다녀요. 왜냐하면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떨어져서 무서워 본 적도 없고 뭐 다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우와 밝은 거다 하면서 가가지고 막 불 잡으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성인들이에요.
시청자님도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위험한 자리라는 거를 대충 알아야 돼요. 이제는. 눈치껏 알아야 돼요. 야,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 이거 위험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누가 말을 안 해줘도 그냥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모를 때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는데 뭘. 이거 위험한 자리예요 하면 이제 알아듣고 그냥 앞으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잘못 매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루닛이라고 하는 요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그죠? 아니요, 저기 뭐요? 바이오에. 바이오에. 제가 이제 그 무상 유상을 받아서. 무상 유상이 뭔데요? 루닛이 저기 유상증자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알겠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 거는 저도 여기 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 걸로 적혀 있어서 저 알겠어요. 그거에서 이게 뭐예요? 많이 그게 뭐예요? 뭔데요, 그게? 뭘까요? 하는 그 잘 기업을. 모르겠죠. 네.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죠,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기에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좋은 거 아닙니까? 주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크게 다쳐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대한전선이라는 한 기업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간 기업 별로 없어요. 10개 중에 9개 종목은 이렇게 주가 급등해서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럼 좀 길게 보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다 떨어지는 이 내용을 경험상 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차트를 많이 봤고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죠? 근데 시청자님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유상증자 하니까 산 건데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공부가 되고 나면 이 자리가 지금 수익을 더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만약에 우리 어릴 때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 내가 어릴 때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번씩 보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그죠? 이 영상 오늘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주식 공부하신 다음에 1년 뒤에 보면 내가 왜 저런 데 사가지고 상담하고 있지? 빨리 팔아야 되는 걸 하고 지금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내가 지금 수익 더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이 회사는 지금 적자도 많이 심하고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증자한 이런 적자 기업들은 주가가 이후에 향후에 폭락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 급등 현상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익권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주식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30% 비중 적은 돈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이 돈 그냥 계좌에서 빼세요. 네, 계좌에서 빼고 현금 그냥 계좌로 다 인출하신 다음에 주식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도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많이 잡혀있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노원으로 갑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오후 1시에 했기 때문에 노원에 계시거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오후 1시에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4층 40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같은 지역을 가게 되면 강의를 바꿉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같은 지역을 갈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벌써 8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8가지 버전이죠. 그래서 8개의 다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많이 준비하니까요. 항상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번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입니다. MK전자를 14,8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매수가가 올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MK전자가 매수가까지 올까라고 했을 때는요. 항상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까지 올까라는 질문이 제일 어이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매수가가 올까요? 라는 질문인지 14,800원까지 올 건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왜 14,800원까지 오는 걸 맞춰야 됩니까? 매수가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지라는 그런 질문이요. 진짜 초보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 중에 하나. 본전 올까요? 하는 질문. 그게 제일 어이가 없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가는 어차피 변하니까 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내 매수가를 낮춰도 될지라는 생각이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가 훨씬 더 맞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점 잡으시면 되고요. NK전자는 지금 11,000원대에 약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매수가가 지금 워낙 높은 자리,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10,000원을 무너뜨리거나 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야지 매수가가 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봤을 때 나는 적어도 12,0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이렇게 낮춰줘 놓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얘가 10,000원까지 내려가야 매수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를 낮추려면 10,000원까지 당연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좋은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 그냥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본전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상승에서는 뭐 여기 위쪽 지금 12,5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4,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없이 거기서 매도를 진행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면 10,000원까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저기서는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10,000원에 가깝게 하자. 근데 10,000원까지 안 내려간다면 반등 나갈 때 본전이라든지 13,8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면은 전고 뚫고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지금 20,000원 뚫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13,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을 21,6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24,000원대 수익을 한 7% 정도 이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잘했습니다. 수익 났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에는 윗골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21,700원이라는 자리가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은 매수가가 이거는 위쪽에서 예전에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이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는요. 과거에는 바닥이었지만 지금은 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장을 뚫고 나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서 이 30,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위쪽을 뚫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이거 뚫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아마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P 시스템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마다 이거는 나쁜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다.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내려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갖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요것도 지금 이제 22,000원, 23,000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종가상으로 잘 뚫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23,000원 뚫지 못하면 단기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 단기 조정을 깊게는 한 20,000원까지 밀릴 수 있고요. 깊지 않다면은 한 21,000원대까지 밀리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번 빠졌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잘 하셨고 매도하신 걸 다시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20,000원까지 빠지거나 20,000원 이하로 빠져 내려갔을 때 저는 매도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15% 있었는데 7%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셨다기 때문에 한 절반 가깝게 매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려면 20,000원에 가깝게 사시는 게 좋지 않나, 또는 그 이하로 빠지면은 좋다. 그래서 20,000원 이하는 추가 매수 자료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들고 있는 걸로 들고 가시면 아마 28,000원대까지는 아마 한 번 더 튀어 올라와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2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서울 반도체 1,500원이요. 서울 반도체를 1,500원에 예. 비중이요? 20%요. 20%요.
1,500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매수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요. 종목이 괜찮은가 보다 가격이 괜찮은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종목이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제일 웃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더 좀 사고 싶어서. 그건 욕심이에요. 종목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제일 웃긴 질문이고, 매수가 언저리에 그대로 와 있는데 더 사고 싶다는 게 욕심이에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왜 30%, 40% 사지 왜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뭐 추가 매수 하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인 거예요. 예.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할 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내가 1차 매수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려가는데 그렇죠. 내 매수가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점점 나랑 멀어지는 거니까 내가 수익 낼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낮춰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데 내한테서 한 10걸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가가면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멀리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인데 그 힘이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내려가야지 우리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지금 추가 매수를 합니까? 지금 사도 매수가가 얼마나 낮아진다고요? 낮아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을 매수가가 1,500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빨간 선으로 그어놨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가격 중에서 과거 2006년 이후로는 가장 저점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빨간 선은 그 아래쪽에 사놓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할 거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여기서 한번 더 밀려 내려간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님이 떠나갔구나, 저 멀리 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멀리 갔을 때 한 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자동차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뭡니까?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올라갑니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잘 샀고 굳이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서울 반도체는 지금 일단 반도체 관련주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에 놓여진 건 아니죠. 적자가 나고 있죠.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적자 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던가 반도체 검사 장비라던가 뭐 LED 검사 장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적자 난다고 해갖고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자 나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다, LED 산업이 회복이 될 거다,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회복될 거다 이야기의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적자를 둘째 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갈 때 이득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들고만 가시면은 한 12,000~13,000원대까지 올라가거나 시세가 좀 잘 붙고 테마가 잘 만들어져서 뉴스 그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면은 한 6,000~7,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말 듣고 욕심 나가지고 더 사는 게 제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투자의 행태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사신 걸로 수익 보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고맙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본의 아니게 제가 나노팀이라는 주식을 나노팀 많이 빠졌다 싶어가지고 15,000원에 30% 샀다가 10%는 팔고요. 20%가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이 빠졌다 싶었어. 좀 더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상담을 상담이 아니라 저는 상담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상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저질러졌으니까 이렇게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 전에 상담을 안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정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앞으로 안 올 수 있게끔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목 디스크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세가 평소에도 꾸부정하고 턱 앞으로 내밀고 있고 컴퓨터 한다고 이러고 있으시죠. 그러면 저 만날 일도 많을 거고 앞으로는 수술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전 돈 벌고 좋죠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고 싶으시면은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하면서 거기서 자세 교정부도 받고 자세 교육도 받고 왔어요. 잔소리 듣고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자세를 교정하고 평소에도 제 이제 목 교정하려고 목 뒤를 많이 놓고 팔도 돌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가요. 목 디스크가 지금 많이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아이씨 내 아프니까 병원 자꾸 갈래 이게 맞습니까? 말 듣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좀 고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상담 받는 거 그러니까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저도 목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게 맞는데 건강하게 제가 유지만 잘할 수 있다면 병원을 안 가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 앞으로 많이 받고 나한테 많이 오세요. 맨날 그 자세 이상하게 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신규 상담주 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매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하고 왜 자꾸 이럴까? 이런 건 안 사면 좋은데 왜 자꾸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머리로 알지만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감정 통제를 잘해야 된다. 마인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나노팀 같은 경우도 지금 왜 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차트 이게 지금 전부 다예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2차전지 쪽으로 이렇게 놓고 뭐 실적이 좋은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여기가 고점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건지 바닥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인지를 모른다고요. 상장할 때부터 이미 급등 나와서 거품 껴가지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데 신규 상장주라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사야지라는 게 말이 안 통한다고요. 이거는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직까지도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대부분 다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은 고점이에요. 그냥. 2, 3년 동안 쳐다도 안 봐야 돼요. 방금 봤던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상담했던 종목 중에 일진 하이솔루스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1년 반이나 지나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잖아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을 안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가지고 즐겁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중간에 비중을 좀 줄이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14,000원 무너지면 저는 그냥 손절하라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적당한 수익선에서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선에서 매도하시고 다시는 신규 상장주를 안 사는 게 앞으로 이런 종목에서 안 괴롭힘 당하는 그 괴롭힘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을 좀 고치면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매도하시고 제발 좀 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8천 원에 20%요.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제 차트를 뭐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보신다면 이런 자리 안 사거든요. 이거 샀는지 한 1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지금도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는 안 사요. 예.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 빨간 선을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딱 그어놨거든요. 예. 자,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보니까 과거에 2018년에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1년에 보니까는 내려가다가 맞고 올라간 자리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 이게 우리가 경계선 같은 거예요. 경계선. 우리 그 383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북한에서는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남한에서는 383에서 다시 또 돌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딱 그런 경계선이라고요. 이걸 뚫고 나가려면 그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 뭐 개성공단을 들어간다든지, 뭐 남북 방문을 위해서 뭐 간다든지, 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는 밑에 있으면 내려가고 위에 있으면 올라갈 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기는 이제 내려갈 만한 명분이 있었으니까 내려가 버린 거고, 밑에서는 이제 올라갈 명분이 없으니까 맨날 저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럼 이 자리에 사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득을 볼 수 있냐면, 얘가 요 위쪽에 있을 때는 이 자리에 사가지고 득을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요 아래쪽에 있으면 맨날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 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이 자리는 우리가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손실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자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저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또 왔어요. 이제 또 갈까요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예. 자리는 우리가 들고 있어서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차트 조금만 공부하면요, 기업의 전망이 어떻고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 이 자리는 내가 사갖고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럼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 얘가 어디 지금 맞고 예. 올라가냐면은 12만 원 맞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12만 원 사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다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명분이 없으면 빠질 텐데, 그 명분은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뚫을 때 명분이 공개가 돼요. 자, 내가 지금 15만 8천 원 넘어서 16만 넘어가고 있는데요. 왜 넘어가냐면요 하면서 뉴스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매수해가지고 도움 될 자리는 아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뭐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뚫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뚫어낸다면은 뉴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뉴스와 함께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돼서 생각하고 뉴스 보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기를 뚫지 않으면은 결국은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매도할 수밖에 없죠. 15만 원 밀릴 때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나인. 다시 한번요. 비트나인. 비트9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에 15%입니다. 일단 이거는 매수가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걸로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AI 관련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네. 챗봇 GPT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 올 초에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삼성 갤럭시 S24에다가 뭐 AI를 뭐 탑재해가지고 뭐 출시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AI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I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관련 데이터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기반 산업들이 성장한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다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매수가도 아니고요. 근데 어찌됐든 테마가 살아서 얘는 한 7,500원에서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서 슈팅 나올 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5,000원 이하로 빠지거나 4,5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을 자꾸 건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점처럼 보이겠지만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 저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저점에 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신규 상장주는 아예 2, 3년이 지나도록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